자, 이제 풀어야 되는데 오늘 목요일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뉴욕은 요것 때문에 막판에 밀렸군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대응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네요. 이게 7시 49분 우리 시각으로 8시라고 칩시다. 8시에 한글판 보도가 나왔는데 영문판은 대충 그러면 한 7시 반쯤 나왔겠네. 아예 막판에 그 채권 수익률이 조금 밀리다가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욕 주가가 욱 밀리길래 뭐지? 컨트리 리스크인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컨트리 리스크도 있어요. 러시아 얘기도 있고 거기에 또 북한 얘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도 원고 수정을 다 못했어요. 오늘은 반등을 좀 노립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다 뒤집어졌네. 이럴 때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럽습니다. 반등 나올 수도 있죠, 뭐. 그럴까요? 네. 수급으로? 수급도 그렇고, 전 수급보다 저는 결국 분위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분위기? 근데 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뭐 종목들 봤지만. 네네. 잘 아시겠지만 장 중반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해서 매도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장이 밀렸던 거고요. 그리고 뭐 현물 수급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연기금 쪽에서 뭐 1,000억 넘게 매도가 나와서 부담이 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 정도면은 뭐 충분히 시장에 소화가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와서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지금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장 후반 되니까 또 하락 종목수가 또 기하급수로 늘어나더라고요. 하락 종목 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요인들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 지금은 그러니까 최근 방송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장마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놈의 비가 언제 그치나.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제 좋아지나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서로 눈치 보기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뭐 긴가민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뭐 기관 투자자가 됐건 뭐 외국인 투자자가 됐건 아니면 뭐 개인 투자자 분들이 되셨건 LG 에너지 엔솔 이슈는 어제까지 그죠?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다루는 것 같던데 뉴스 보도의 헤드라인 타이틀은 440만 개미의 114조 원 연끌.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신기록을 썼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전국민 눈치 게임이었죠. 그렇죠. 중고 계좌 없으신 분들도 어제는 실시간으로 경마 중계 보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민낯인데 제가 드는 의문점은 상장 당일날 그러면은 누가 사줄까? 이 440만 명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장 당일날 뭐 따따상이라고 그러나요? 올라가면 이제 뭐라도 좀 버시고자 그럼 440만 명이 한 주씩 받았으면은 440만 주 아닌가? 그거 다 쏟아지는 거 아닌가? 누가 받아주지 이거?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안 나와요? 네. 물론 시세가 강하면은 안 팔죠. 근데 막 시세가 출렁거리면은 이게 그 눈치 게임이니까. 그렇죠. 항상 그 출렁임이라는 게 상장하고 난 다음에 출회되는 물량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나온 물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에도 잠시 그래서 액면 분할 가능성도 얘기를 좀 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공모 주식은 전체 주식 수의 18%입니다. 4,250만 주인데. 상장하고 난 이후에 아시겠지만 기간 보호 예수 물량이 또 77%가 돼요. 그러면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만한 물량이 1,730만 주인데 외국인들 받아간 거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1,730만 주인데 이러면 전체 주식수의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유통 비율이라는 게 지금 8.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200의 조기 편입 이게 8.5% 가지고 편입이 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액면 분할 가능성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적 오차라고 하잖아요.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상당히 꼬일 수 있는데 이게 하여튼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익을 다들 이제 누리시면 좋죠. 그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인데. 그러기에 물량이 너무 작죠. 그러기에 물량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뭐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저는 따따상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주가가 그렇게 되면은 따따상 가게 되면 주가 1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이 되고 시가총액이 200조 가량이 되거든요. 30만 원인데. 공부가 30만 원인데 70만 원쯤 가면은 시가총액 100조 얘기하고 그죠?
거기서 이제 네. 뭐 47만 원이 100조 아닌가요? 47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따따상 가게 되면 시총이 200조가 돼요. 그런가요? 그럼 삼성전자의 절반가량이 되거든요. 시총이. 계산하기도 싫고 네. 사실 이걸 다룬다는 게 이제 네네. 이슈가 되니까 뭐 네네. 하긴 합니다만 좋은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동안 청약금이 제일 많았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네네. 80조. 근데 그 종목 말고 SK 바이오팜이 이전에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이 따따상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 봄쯤이라 보면 되겠죠. 봄쯤에 상장을 하게 되면 따따상을 갔는데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SK 바이오팜 사례를 좀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그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상장하고 난 후에 상장 프리미엄 때문에 상장 초반에는 아마 급등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또 그때 가봐야지 네네. 되는 거고 일단은 공모 청약의 그 입찰이라고 하면 뭐한데 네네. 응했던 자금의 환불이 네. 21일 내일 다시 또 네네. 계좌로 들어온다고 하네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지금 유동성이라고 하는 시장에 그래도 돈이 좀 공급이 돼야죠. 네네. 근데 공급이 좀 돼서 반등할까요?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아마 저는 안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주식시장으로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진짜 폭발적으로 들어갈까? 네. 이게 결국에는 살만한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시겠지만 기관 수요 예측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일격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네. 그리고 일반 청약 같은 경우도 114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지 않더라도 정말 괜찮은 시장이다 라면은 이런 이렇게까지 현상이 나타났을까나 한번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자금이 이제 폭발적으로 들어갔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바로는 안 들어올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네. 주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벤트 자료도 네. 있지만 물론 카카오가 네. 대표적인 거고. 네. 지금 뭐 수렁에 빠진 카카오 얘기들을 하던데 네네. 얘기가 많죠. 먹튀에 뭐 탈세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얘기하기가 그렇고 HDC 현산 얘기도 또 있고 네. 오스템 임플란트 이슈 네. 있고 신라젠도 있고 네. 이러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도 있고. 세트까지 네. 많네요. 찾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신뢰감들이 좀 많이 또 그렇죠. 낙후되고 불안하죠. 떨어지고 어찌 보면. 살 게 없으니까 그래도 네. 차라리 LG 엔솔이라도 그러다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뭐. 자, 근데 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식이 배당 안 될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뭐. 이따가 또 나오시는 네. 분들하고 또 얘기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또 수급 봤는데 수급의 특징은 네. 별다른 거는 사실 포인트가 애매한데. 네, 딱 두 가지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IT 금융 쪽으로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쪽으로 뭐 LG 노텍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공통 분모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은 뭐 개별 종목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은 꾸준히 IT 금융에 대한 사랑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바이오 쪽하고 지금 모바일 게임 쪽으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2, 3일 전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낙폭 과대를 이제 이 얘기 네네네. 해드렸는데 단기 낙폭 과대죠. 짧은 네네. 기간 안에 너무 주가가 많이 과하게 떨어졌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일간 싸게 보이는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반등을 네네. 이제 노리는 단기 매매 네네. 자금도 유입될 수 있고. 근데 별로 그런가요? 뭐 투자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달리하고 순수하게 가격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40% 50%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죠. 그게요. 그래서 그 이 자금의 성격이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좀 애매한데 지금은 뭐 말씀하셨듯이 저도 뭐 단기적인 성격이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굉장히 변동이 또 커질 수 있는 네네. 시장이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는 뭐 공부합시다 기업. 어떤 소문이 또 들었어. 어떤 기업이 나오지? 예. 그동안 FCBJ 그 반도체 PCB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네, IT. 예, 예. 거기서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옵트로. 어떻게 했다고요? 바이옵트로. 바이옵트로. 네. 시총이 어디서 상당히 이렇게 맨날 작습니다. 새로운 걸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어.
바이옵트로 네. 한번 봅시다. 바이옵트로 아. 이 시총이 760억이라서 상당히 스몰캡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FCBGA 그러니까 반도체 PCB 새로운 수혜주라는 이름을 좀 그 주제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PCB, BBT 장비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CB, BBT가 뭐냐면 일단 PCB를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능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불량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량 검사를 하는 장비를 만든 회사가 이 바이옵트로고 이 불량을 검사를 하는 단 공정이 BB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BT 공정이 끝이 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외관 검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출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BBT 같은 경우 이 불량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 PCB가 어찌 보면 전선 역할을 대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전기가 잘 통하는지 요거를 테스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 안 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기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지 성능 검사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PCB 같은 경우, 기판 같은 경우는 FPCB, HDI 그리고 패키지 PCB,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BBT 장비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자랑스러운 기업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니덱리드 그리고 야마하, 국내는 이제 이 바이옵트로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옵트로가 출발은 좀 늦었지만은 점유율을 좀 많이 넓혀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니덱리드라든지 야마 쪽에 불만이 뭐냐면 AS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옵트로가 이 AS를 중심해서 이 시장을 공략을 하게 되면서 점유율을 계속 넓혀 나갔고 넓혀 나가다 보니까 이 또 시장 점유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랍니다. 이 장비를 개발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진입만 하게 되면은 캐시카우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HDI PCB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자동차 전장용 메인보드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패키지 PCB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AP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죠. 그리고 컴퓨터에는 또 CPU 여기에 사용되는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PCB는 동박을 입힌 회로 기판인데 PCB가 잘 이어지고 있는 연성 기능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HDI PCB 그리고 패키지 기판용 그리고 죄송합니다. FPCB 그리고 HDI 그리고 패키지 기판용 요 세 개에 대한 검상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생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7대. 지금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쪽에 EUV 장비가 이게 비싸고 생산돼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PCB, BBT 장비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7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고 이제 내년까지 월 15대까지 생산이 가능하게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 앞으로 이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큼 캐시카우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PCB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PCB 같은 경우에 중국과 대만 쪽에 사용량이 전체 한 80%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 쪽으로 이 장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제는 또 VR 기기라든지 이제 메타버스 이쪽으로 많이 좀 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뉴프렉스가 지금 메타버스 메타,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FPC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는데 이 뉴프렉스에서 만들고 있는 이 PCB를 검사하는 장비가 이 바이오옵트에서 만들고 있는 BBT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PCB, BB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좋게 예상이 되게 되면서 올해 상당히 참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적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CB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PCB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올해 거의 완성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FCBJ BBT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출하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출하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덱 리드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업체 현재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바이오프토라가 하반기에 양산하게 되면은 이 AS 문제 때문에 아마 리덱 리드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뺏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한 매출은 2023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좀 시간이 있긴 하지만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프토로는 기존의 PCB 하던 매출 그리고 이제 FC BGA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 PCB 장비 쪽으로 앞으로 새로운 기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 PCB는 그냥 PCB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FC BGA 그러니까 BGA는 그 PCB의 다른 종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접착하는 방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반도체 칩에서 패키지 기판 그리고 이제 FPC라든지 PCB로 이렇게 접착을 할 때 그 리드 프레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네. 이 고정하는 방식에서 접착하는 방식으로 넘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인쇄죠, 인쇄. 네네. 그래서 갖다 BGA, 붙이는 거. 그래서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반도체 기판과 칩을 접착할 때 쉽게 예를 들면은 아마 납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숄더볼이 순수하게 100% 납은 아니지만 이게 납 성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접착할 때 예전에 납땜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납땜하는 방식, 이렇게 접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접착하는 방식 때문에 FC BGA라고 불리는 거고 이거는 반도체 PC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독과점 하고 있는 그 BBT 장비를 이제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판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 기판과 PCB를 접착하고 있는 이 숄더볼 회사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이 숄더볼과 반도체칩을 가져가서 패키징한 회사 SFA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이렇게 수혜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판을 만들고 난 이후에 검사 장비를 만드는 이제 바이오프토로도 앞으로 새로운 반도체 PCB 수혜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오늘은 바이오프토라는 종목을 준비했고 그래서 제가 FCPJ 새로운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여튼 FCBGA의 새로운 수혜주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 시가총액이 900억이라서 760억. 900억입니까? 네, 900억으로 나오네요. 주가 좀 올라가죠. 네, 좀 오르긴 했네요. 근데 이제 자본 41억에 상장 주식수 800만 주인데 거래량이 그래도 꽤 돼요. 하루에. 예. 요즘 보니까 뭐 50만 주, 100만 주 넘는 거래량도 있고. 네네. 뭔가 주목을 받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이거 하나는 잘한다 기업. 네네. 네, 그렇죠? BBT 장비 하나 정도는 정말 잘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마이웨이, 네. 뭐 시장에 어찌 됐건 나의 길을 가는 기업이라면은 또 꼭 우리가 들여다볼 만한 네네.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분석도 해봤고요. 시장 소문의 기업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